용도지구 용도지구 나옵니다만은 그 중에 제일 밑에 줄 의의만 다시 한번 체크해 볼까요? 제일 밑에 다른 거 참고로 보시고 보지 않아도 되고요. 의의 보면은 용도지기란 오른쪽 넘어오셔서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 군가로 결정하는 직이다. 이것만 딱 봐주시죠. 이미 했습니다만은 용도지는 서로 중복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핵심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용도지구 구분해서 국토는 토지 이용 실태 및 특성, 이건 현지란 말이에요. 현지의 모양새 그 말입니다. 국토는 현지의 토지 이용 실태 및 특성을 고려하고 장래에 따른 장래까지도 고려합니다.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간 균형 발전을 고려해서 다음 같은 용도지로 구분한다 할 때 용도 지역 앞에다 아라비아 숫자 4 써봐 4. 그래서 크게 4가지 용도로 구분한다. 이렇게 몇 가지요? 4가지. 뭐냐? 가로 1번 도시적 밑줄,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2번 관리적 밑줄, 가로 3번 농림적 밑줄, 가로 4번 자연 보존적 밑줄. 이렇게 딱 크게 4가지로 나눠서 잘 받으십시오. 4가지로. 자, 그래 국토는 크게 몇 가지로 나눠진다고요? 4가지. 4가지. 뭐뭐 도시, 관리, 농림, 자연 보존. 이렇게 크게 보셔. 53페이지 가로 4번까지 봤죠? 그래 그걸 4개를 묶어버려. 공부해 줄게. 지금 우리는 국토계획법상 도시 군가로 결정한 내용 1번 용도지를 보고 있습니다. 용도지. 그래 용도적을 보고 있는데 이 용도적이라고 하는 거 뜻을 보았어요. 용도적은 바로 서로 중복되게 정할 수 없다 그랬죠. 두 번째 용도구역, 용도지역 구분을 보고 있습니다. 이 국토라는 토지가 있다. 이렇게 전국엔 토지를 국토라 하는데요. 국토, 전국엔 토지. 이 전국엔 토지를 이용하게 할 때에는 크게 양축으로 나눠서 이용을 하게 하고 있다. 농지하고 산지는 보전, 나머지는 개발. 이렇게. 그래 이렇게 이용을 하도록 규제를 해놓고 있는데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국토는 이게 국토라 합시다. 국토는 4가지 쓰임새로 나누고 있다. 그걸 크게 사용도 제기를 한다. 사용도. 그래 개발 용도로 이용해도 된다 라고 하는 쪽은 도시역. 그 다음에 보호 용도로 이용해라 라는 지역은 농림적하고 자연 보존적. 그리고 보존하되 제한적으로 개발을 좀 허용하겠다 라고 하는 완충지대는 관리적이다 라고 칭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전 국토는 4가지로 지금 나눠져 있다 이렇게 하셔요. 그 명칭을 기하는 것이 시험 공부인데 도시, 관리, 농림, 자연 보존적. 과거에는 2002년도까지만 해도 5용도 체계였거든요. 그래 전 국토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합시다. 개발해도 된다. 도시적이 보존해라. 농림적, 자연환경 보존적. 그래 그와 사이에 완충지로서 준도시적 보존하되 제한적 개발을 허용하겠다. 보존하되 제한적 개발을 허용하겠다. 준농림적. 이런 걸 지정해서 이용 관리를 해왔어요. 근데 여기 지역에서 난개발이 발생해 가지고 사회적으로 문제를 많이 일으켜서 안 되겠다 싶어서 공적으로 좀 관리를 해야겠다 하여 용어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현행 국토계획법상 용도적이라고 하는 것에는 준농림적, 중농림적 폐지됐기 때문에 없다.
그것이 지금은 과지로 변경했다. 그래서 현행법은 이런 것들이 있지 절대 준도시적 준농익이 있다라고 나오면 틀린다. 이걸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보전적 중 이쪽으로 오면 올수록 개발이 어려워서 땅값 싸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개발이 쉬워서 땅값 비싸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각각의 지역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지정이 되는 지역인가 가로 1번부터 보시죠. 거기다 말을 만들어버려. 도시적은 이렇게 말을 쓰고 끝들이 지정한다 이렇게 써놔요. 그래 도시적은 어떠한 지역에 따라 정하냐. 거기 보면 인구와 산이 밀집됐다 현재 밀집이 예상된다 장래 그런 지역에 따라 정합니다. 지정해야 되는 이유가 나오죠. 개발 가장 먼저 나온 것이 개발 아닙니까. 그래서 개발하고 나서 오래되면 정비해 안전사고 발생하자 관리돼 그리고 일부 땅은 보존할 필요가 있다. 그런 지역에 따라 정한 것이 뭐냐 그러면 도시역이 나와요. 도시역. 그 짝지게서 알아주세요. 도시역은 어떤 지역에 어떤 목적을 지하냐. 도시역은 인구도 많다 밀집해 있다. 그리고 산업도 밀집해 있다.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이때 도시민이 몽땅 살고 있겠죠. 산업이란 것은 상업하고 공업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이런 것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 밀집이 예상되는 장내 지역에 따라도 지정하게 돼요. 이런 지역에 따라 이 지역을 도시역을 지정해서 뭐 하려고 지정하느냐. 이거 하려고 개발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 여기 봐봐. 개발할 때 도시에 있는 땅 개발 뭘 해가지고 개발하냐. 사람이 살 수 있는 주택도 건축해서 개발하고 주택이 상가도 건축해서 개발할 것이 상가에 공장도 건축해서 개발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개발해 주택 상가 공장 개발했어 사용했어 40년 됐어 노후화가 이르러 그래 불량화돼서 철거하고 다시 뜯어고쳐 이걸 정비라고 그래. 그래서 정비사업도 하게 된 지역이 도시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안전사고 발생할수록 관리도 필요한 지역이다 정합니다. 더 나가서 자, 이 도시에 있는 땅 다 개발하면 상막해서 도심들 살 수 없으니까 보존도 해야 할 땅이 필요하다. 그래서 보존이 필요한 지역에다 지정을 하게 되는 것이 도시인데 그래서 이 도시역은 다시 그 쓰임새를 이렇게 쪼개줍니다. 야 여기까지는 개발이 된다. 주택, 상가, 공장 개발해라. 여기는 개발하면 상막에서 못 사니까 보존해라 라고 녹지를 딱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역은 그게 다시 네 가로 쪼개준다. 이걸 가늘세 나눌 뿐 세분이라고 그래. 그래서 세분을 이룬다. 기억하셔야 돼. 다시 시험에 나왔어요. 도시역은 뭐뭐 세분하냐. 주거, 상업, 공업, 녹지역 그거 찾아 있죠. 자 간단하잖아요. 그래 주택지로 이용하라는 것이 주거지로 지정될 것이고 상업용지로는 상업적, 공장용으로는 공업적이 지정될 거다 이렇게 하셔. 작년에 이게 한 문제 나왔어. 뭐냐? 문제는 간단해. 도시역은 도시역이 아닌 적은 이렇게 문제였어. 1. 주거적 2. 상업적 3. 공업적 4. 녹적 5. 관리적. 뭐가 도시가 아니에요? 관리적이죠. 이쪽에 있는 땅은 다 도시가 아닌 땅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 도시에 있는 땅을 다시 쪼개줘요. 주거지이다, 상업지다, 공업지다, 녹지이다. 여기 있는 땅 중 어느 지역은 보존해라 라고 했어요. 녹지죠. 이렇게 딱 이해하시고 자 과거에도 또 시험에 나와서 간단해. 도시역은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세 번 칭한다 이렇게 맞죠? 이렇게 맞잖아요. 명칭을 아실 거. 그래 봐봐. 여기 이제 주택도 건축할 거야. 주택 건축물, 상가 건축물 건축해서 개발할 거란 말, 공장 건축해서 개발할 거란 말. 오래되면 여기서 노후 불량화 되니까 이걸 부시고 다시 정비. 그래서 정비사업은 여기서 하는 거야. 정비사업. 알겠죠? 정비사업. 네?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도 해라. 보존할 땅도 필요하다 해서 녹지기 지었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주거적은요 주택 용지로 개발을 써라 라고 지정을 해준대. 누가 정합니까? 아까 했어. 이 도시군가로 이런 걸 지정하거든.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사 대상이 지정하는데 주거적이다 라고 지정이 된 이 땅도요 여기 이제 주거이라 가정합시다. 주거적. 이 땅은 주택 건축에서 이용해라 이런 땅 아닙니까? 법적으로. 근데 이 안에 편입된 땅 주인들이 여러 명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필지마다 땅 주인이 있으니까. 이 주택용으로 써라 이거 아닙니까? 주택. 근데 주택도요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다음에 우리가 건축법을 공부하는데 주택도 단독주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이 있어요. 여기 봐봐. 이 주택인 건축물이 이렇게 하나 있는데 이 안에 법적으로 소유권이 단독 소유권만 인정되나 그러면 소유권이 하나만 인정되면 단독주택이 주택이 하나의 건축물인데
하나인 건축물 내 구분된 공간이 있고 구분된 공간마다 소유권이 법적으로 인정된다. 구분소유권이 인정된다. 이걸 구분소유권 하는데 구분소유권이 2개 이상 인정될 수 있는 주택을 공동토라고 그래. 그리고 단독주택도 그 종류가 4가지가 있어요. 총리가 도지사가 살고 있는 공간, 여러 가구가 세대로 살고 있는 다가구 주택, 여러 가구가 여러 가구는 아니고 그 학생이라든지 직장인이 하숙지고 있는 다중주택이 이것도 아닌데 소유권이 하나만 인정되는 그런 단독주택이 이렇게 4가지가 있고 공동주택도 그 종류가 4가지가 있으니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그 다음에 기숙사가 있어요. 이렇게 종류가 다음에 우리가 건축을 통해서 공부하는데 바로 8가지 나와요. 8가지. 이런 것들이 여기 그 지게라서 짬뽕으로 막 짓도록 허용하면 이것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컨대 여기 허브판에서 주거지로 오늘 딱 정했어요. 여기 허브판에 땅 주인이 와서 1층짜리 F의 단독주택 딱 건축 사용하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땅 주인들은 아파트 근처에서 땅을 가지고 있어서 아파트 20층을 딱딱 쳐버렸다 이렇게 하면 포위될 거 아니에요. 포위되면 분쟁 발생하겠어 안 하겠어. 일조권 침해했니 이렇게 해서 싸움이 날마다 일어날 거 아니에요. 공사하고 있을 때부터 이 사실 알고 있으면 이 주인양반이 막 건설 공사 현장에 가서 막 누워서 엎어치고 날칠 거예요. 왜? 날마다 싸울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해당한다고 해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얼굴 보니까 만만치 않게 하시겠구만 다들. 가서 막 엎어치고 난리치겠어요. 예? 왜 햇볕 가리려고 지금 20층에 건축공사 들어가냐. 일종은 치면 겨울에 우리 집 햇볕 하나도 안 들었는데 날마다 가서 공사 현장에서 엎어치고 난리치고 그러면 서로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미연에 이런 현상을 방지하는 것이 낫겠죠. 그래서 야 이쪽 블럭은 주택은 주택인데 단독터만 쳐. 여기는 공동주택 쳐. 여기는 4층에만 쳐. 여기는 5층에서 29층. 여기는 바로 30층에서 지을 수 있다. 여기는 주택하고 상가 져라. 쪼개주는 거 쪼개줘. 알겠나요? 이렇게 쪼개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거적은 다시 크게 3가지로 일단 쪼개주고 그걸 또 6가지로 쪼개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주택을 구조를 기준해서 나누면 이렇게 되거든. 구조를 기준해서 나눠서 이용하면 단독과 공동이 나와요. 이런 목적 가지고 이용을 하도록 하겠다라는 주거적은 전용 주거적이다라고 칭을 해줘 일단. 그래 전용 주거적은 다시 1종하고 2종으로 쪼개주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주택을 층수를 기준해서 나눌 수가 있는데 층수를 기준해서 나눌 수 있는데 층수를 기준해서 나누면 저층주택이 나오고 중층주택이 나오고 고층주택이 나오거든 이렇게. 그래서 층수를 기준해서 나눠가지고 이용을 하도록 규제해버리자 라고 할 때는 주거적 중에서 이렇게 이름을 붙여줘요. 일반 주거지다. 그래서 일반 주거지는 다시 3개로 쪼개져. 1종 여기는 2종 여기는 3종이다 이렇게. 이해돼요? 자 그걸 여러분은 짝짓 알아주고 시험 공부예요. 시험 공부. 자 그래 주거적 크게 바로 3가지로 쪼갠다. 전용 주거적 일반.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이 주거적하고 주택가하고 상업적의 사이 완충제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준주거적이다라고 찍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주거적은 전용 주거적, 일반 주거적, 준주거적으로 쪼개진다. 3번 한다. 이 중에 1종, 2종으로 쪼개지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 전용 주거적. 1종, 2종, 3종까지 쪼개는 것은 준인가 일반인가? 일반이다. 이렇게. 됐나요? 거기 봐봐요. 시험에 나왔네요. 어떻게 나왔냐? 준주거적은 층수를 기준해서 이용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1종, 2종, 3종을 3분 칭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 맞아 틀려요? 틀리죠. 너무 쉽게 나와요. 얼마나 많이 이걸 하는데 시험 문장에 들어가니까 이걸 몇 번 보는데 그거 가지고 출제했는데 틀려버렸다. 그러면 사람도 아니죠. 이거 아주 기초 중에 기초인데 말이죠. 기초 중에. 수십 번 하거든. 시험장에 들어가지. 이렇게 10월 26일까지 공부할 때까지 계속 할 건데 이걸 틀려버렸다. 사람도 아니죠. 자 그래서 준주거적은 절대 3번 안 돼. 3번 안 돼. 그래 무슨 적은 바로 1종, 2종, 3종까지 세분느냐 여러 가지 지역을 우리가 공부하는데 그 중에 하나밖에 없어. 일반 주거적만 1종, 2종, 3종을 쪼개주고 1종, 2종까지만 세분되는 것은 전용 주거다. 이것도 아시고 이건 3종 없다. 이것은 2종까지 끝나면 3종가 있다. 이것도 아시고 이건 1, 2, 3종 없다. 이런 것도 알아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짝치기 하면 돼. 짝치기. 뭐냐면은 여기 제1종 전용 주거적은 무슨 주택 중심으로 이용을 허용하기 위해서 정한 땅이냐 짝지가 중에 단독이냐 공동이냐 이게 돼요? 그게 나와있죠. 1종 전용 주거는 무슨 주택 중심으로? 단독 특징. 편리 아닙니까? 양호 아닙니까?
양환 주관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척이다 정한다. 이렇게. 그래 일종 전용 주거에 이렇게 손을 해놓고 일종은 단이냐 공이냐 할 때 단독택이죠. 이게 일종은 단독택에 맞겠지 않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공동 단독 헷갈리면 안 되겠죠. 이게 어떻게 공동됩니까? 단독이죠. 일종은. 이종 전용 주거에 이렇게 손을 해놓고 이게 단독이냐 공동 이 고민에 사람도 아니잖아요. 이게 어떻게 단독입니까? 공동이지. 그래서 일종은 단독택, 이종 공동택 이렇게 딱 하나를 쳐버리고 짝짓기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주거를 보면은 일반 주거는 층수를 기준해서 이용을 허용한 장소인데 여기 보세요. 1, 2, 3종 수치가 가장 낮을 적. 낮은 수치는 1이죠. 그래서 1은 낮을 적이니까 저층주택. 가운데 있으니까 2가 가운데 중층, 중층 이렇게 짝짓해서 하고 수가 3이 가장 높으니까 고층 이렇게 짝짓해서 암기하면 돼요. 알겠죠? 시험은 어떻게 나와냐면은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증수로 양환 주관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정한다. 이렇게 맞아 틀려요? 짝지가 틀렸죠? 틀린 겁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 알겠죠? 자, 저층은 4층이라고 말합니다. 써놓으세요. 저층은 4층이야. 그래서 여기가 제1종 일반 주거지역 토지면 여기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건축물 건축할 때 4층이라고 못 주는 거예요. 4층은 보통 열택의 4층이거든. 그래서 일종 일반 주거지역은 보통 열택인 4층 이하가 쫙 들어서요. 2종은 아까 중층이라고 했죠. 중층은 층수 몰라도 되는데 이해를 하자면 5층 이상부터 29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5층부터 29층 중층 그래. 그 다음에 그래서 2종은 중층주택입니다. 3종은 고층은 30층 이상을 말해. 근데 여기가 3종 일반 주거지역이면 고층인 30층 이상만 짓고 뭐 5층, 6층, 15층 이런 거 아파트 못 지냐 칠 수 있어. 그래서 중고층 주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고층 주택 이렇게. 그러나 고자를 기억하시고 고는 3종, 중고층, 중은 2종, 1은 저층 이렇게 됐나요? 짝짓기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은 짬뽕지대, 주거기능 하면 주택도 건축이 가능하고 상업기능 하면 상가도 건축이 가능하고 업무기능 하면 업무에서는 사무소도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자, 이걸 짝짓기해서 정리하면 끝. 여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업적으로 합니다. 상업적에서 알아볼 것은 상업적도 상가가 유효상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네 가지로 쪼개진다. 네 가지 이름만 알면 되겠다. 네 가지 뭐냐? 여기 상업적 중에서도 도심과 부도심 딱 퍽 찍어놓은 것을 중심 상업지라고 그래. 그래서 중심 상업지는 노른자에다 찍어놓으니까 가장 땅값이 비싸요. 그 다음에 그 옆에다 찍은 것이 일반 상업적. 그리고 유통상업적, 근린상업적이죠. 특히 근린상업적 보면 근린 쪽에서의 일용품 서비스 공급 필요적이 있다 한다. 근린이 보여서 그러면 근린상업적이죠. 이거 잘 나오니까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업적 보죠. 공업적도 세 가지로 쪼개져요. 가늘세, 나늘분. 그래 이 공장 용지로 개발해도 된다는 땅이 공업적으로 지정될 건데 공장도요. 유효상종하도록 유도해야 되겠어? 아니면 짬뽕으로 막 뒤집박죽 공장 건축을 해야 되겠어? 짬뽕 안 되죠? 반도체 공장하고 연기 팍팍 나는 중화공업 공장하고 짬뽕을 들어서 만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여기는 연기 팍팍 나는 공장 가동해서 운영해라. 그런 공장 건축이 된다. 비료공장 뭐 화학공장 건축이 된다. 그런 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땅은 전용 공업적이다라고 칭해요. 그래서 전용 공업적은 중화공업, 공해성공업 수용하자. 공업은 공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 일반 공업지라는 게 나오는데 일반 공업지는 깨끗한 공장을 건축해라. 그 말은 환경을 제하자는 공업배치가 필요한 지역에 대처한다.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준공업지는 짬뽕지대예요. 공장도 가벼운 공장, 경공업, 가벼운 공장도 짓고 주택도 사원주택도 지고 그 공장에 근무하고 근로자에 와서 상가도 이용하도록 상가도 짓고 업무소도 짓도록 하자 해서 지은 것이 준공업적이다. 이거 지정 목적을 잘 받으시고 녹적으로 합니다. 녹적도 세 가지가 있다. 명칭을 먼저 하실 거 보생자 기하셔. 명칭을 먼저 기하는 중요해요. 그래 여기 보세요. 여기가 지금 도식이 땅으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아까 도식은 도식으로 지정됐는데 도식의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저 변들 쪽에 이렇게 이런 게 있어요. 산이 있단 말이에요. 산. 이 산을 자연환경이라고 하고 이 경관을 보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연환경을 그대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여기다 적은 것이 보존 녹지기, 보존 녹지. 산에서는 뭐가 내려오냐? 내려오는 게 있어. 내려오는 게. 뭐가 내려올까? 물이 내려. 물이 내려오니까 물을 이용하는 그 농경지가 있다. 농사지는. 그래 농사 지을 수 있는 농경지가 만들어졌는데 이 농경지에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일단 유보시키자 할 때는 생산 녹지기다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주상공에서 개발이 끝나서 개발할 땅 받아놨다 그러면 녹지에 있는 땅을 일부 개발 좀 제한적으로 허용하자 해서 쪼개놓은 땅을 자연 녹지라고 그래요. 자연 녹지. 그래서 녹적은 세 가지가 있다. 보전, 생산, 자연. 이 녹적 중 보전하되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여 제한적인 개발을 허용하자. 그 말 중에 찾아서 쓸 거예요. 불가피한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무순적으로 정한다. 그런 땅은 자연 녹지. 잘 나오니까 3번 나왔네. 그 말 딱 나오면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어. 자연 녹지이다.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의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어지는 지역으로 증등한 것이 뭐냐? 그러면 자연 녹지이다. 그래, 이 녹적 이렇게 3가지가 있다 아시고, 이 녹적 중 무슨 녹적은 땅값이 일반적으로 비싸게 형성될까? 자연 녹지이죠. 됐나요? 자, 그런 안목을 기울여서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여기 자연 녹지다, 여기 생산 녹지다, 보존 녹지다. 똑같이 1,000제곱미터 땅이 1,000제곱미터짜리 그 땅이 하나 썩 나왔어. 똑같이 농지 나왔어요. 도로가 쫙 있어. 가격 보니까 여기 자연 녹지도 1억, 이것도 1억이 나왔다면 어떤 걸 똑같은 가격이라면 바로 선택하면 좋겠어요. 자연 녹지. 그런 안목을 기록해서 지금 이 공부를 하는데, 중개업자가 돼서 중개인한테 이 3가지를 서기시키면서 중개 활동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3개 나왔네. 가격 또 가고 도로 잡아냈네. 근데 이 땅을 사두는 것이 개발할 때 좋으니까 이 보전 녹지 있는 땅을 사두세요. 그러면 그건 중개사라 할 수 있어 없어요? 그건 자격도 없죠. 사기죠, 사기. 아니면 공부 안 됐다든가 아주 깎아본 그런 중개사라든가 그랬었죠. 그래서 그런 능력을 지금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는데, 그래 이 자연 녹지는 이제 아까 그렇게 3가지는 보호전이 좀 싸우고, 여기 그 다음에 이렇게 자연 녹지가 제일 비싸겠죠. 그 옆에 또 하나 써놔요. 3개를 묶어서 4층 이하 건축가는 이렇게 딱 하나 써놔요. 그래 자연 녹지, 생산 녹지, 보호전 녹지 모두 다 허용되는 건축물 건축할 때는 몇 층 이하밖에 못 치냐? 4층 이하밖에 못 친다.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하나씩 알아둬 버려요. 그래 여러분이 자연 녹지에 있는 땅을 중개할 때게 땅을 사려는 매수인이 물어봐요. 공연 중개사님, 이 땅 사가지고 나 지금 5층짜리 뭐 건물 좀 질라고 하는데 건축할 수 있어? 5층짜리? 예. 그러면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도 아니지. 그치? 자격이 없다네. 그래서 몇 층이야 받고 있다? 4층이야. 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아요. 이 공법을 모르면 중개 활동할 때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어. 그 땅 같은 중개 못해. 왜? 땅에 대해서 지금 규율하고 있는 법들이 건데, 땅은 중개도 못하고 아파트 그냥 전세권이나 계약서 써서 이렇게 하고 왔다 갔다 아파트나 하고 겁나 사도 못해 땅은. 아침에 손해배상 청구 들을 수 있거든. 잘못 설명해가지고 말이지.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막 어마어마하게 잘해버리냐면은 공부 하나도 안 해서 사람들. 왜? 그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니까 무대풀이 해버려봐. 막 오케이 다 돈만 받으면 돼요. 그 사람들이 걔야 야 얼마면 주라. 돈 1,000만 줘버려라. 그리고 딱 한 가지만 생각해. 내가 들통나면 도망가면 된다. 근데 중개사는 어때요? 내가 들통나면은 나 감옥 가고 자격증 박탈당하고 엄청 복잡해. 이거 알아. 또 손해배상 청구 들어. 이거 다 알고 있거든. 겁나서 못해.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근데 이제 깡통도 겁이 없어. 무대포. 오케이. 무조건 물어보면 모르니까 돼요 이렇게 계약서 써버려. 그리고 돈 딱 받고. 자, 들키면 하면 도망가야겠다 이 생각하면 어떡해. 뒤지게 도망가. 제일 겁없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겁나. 그래서 사람들 돈을 많이 벌어요. 돈. 무대포 해버리니까. 자, 아무튼 여기 녹적 무조건 4층 이하밖에 못 친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관리적으로 합니다. 관리적은 그대로 나왔어. 관리적은 은자 쓰고, 관리적은 이러한 지역에 지정한다 이렇게 말을 듣고. 그래 여기 보면 관리적 이런 거에 도시역에 지금 인구와 산업이 넘치는 그걸 수용해서 그 받아들여서 도시적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적, 거기 체크. 도시적에 준하여 그 말 찾아서. 그 다음에 농림적 또는 자연환경 보존적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적, 그 말만 찾아. 3가지. 그런 적에 따라 정한 것이 관리적이다 이렇게 딱 찾아서 정리하고, 도시적에 준하여 또 가다 보면 농림적 또는 자연 보존적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적에 지한다 이렇게 딱 받으시고, 그러하기에 이 관리적은 3가지로 쪼개진다 이렇게 해요. 몇 가지로요? 3가지. 3가지를 아셔야 돼. 이런 거예요. 봐봐요. 여기 도시적 근교에 있는 관리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상식으로 생각해도. 또 농림적 근교에 있는 관리적이 있겠죠.
자연환경 보존적 근거 있는 관리적이 있겠죠. 그래서 세 가지로 쪼개지는 거예요. 여기는 보존 생각하면서 보존 관리적이다. 농산물과 임산물 생산은 근거니까 생산 관리적이다. 도시로 편입되는 지역으로서 제한적인 개발도 허용하고 계획적 책임 관리가 필요한 적이다. 계획 관리. 그래서 이 관리적은 세 가지가 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알겠죠? 세 가지 묶어서 이렇게 써요. 관리적 세분 이렇게 써놔. 관리적 세분. 그래 관리적을 세 번 하면 명칭이 뭐만 나오느냐? 보전, 생산, 계획까지. 너무 쉽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똑같은 관리적에도 어느 지역에 있는 관리지역이 가장 땅값이 쌀까요? 보전관리. 그 다음에 생산관리. 그 다음에 제일로 비싼 지역은 계획관리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느낌상 그러잖아요. 느낌상. 자, 맞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이제 시험 공부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봐봐요. 이 관리지역은 명칭 아셔야 돼. 보전, 생산, 계획관리인데 보생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된다. 아까 녹지원, 보전, 생산, 자연 녹지로 세분된다. 보생자, 보생자 이렇게 하시고요. 명칭을 먼저 따당따당 체크해요. 보생자. 근데 시험에 이렇게 나왔네요. 너무 쉽게 나왔죠. 공법은. 쉬운 것은 정말 쉬워. 그래도 공부 안 하시는 분들 다 틀려요. 시험에 이렇게. 관리적은 보전관리적, 생산관리적, 문화관리적으로 세분하여 지정한다. 이렇게 나와.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문화관리는 있지도 않거든. 사람 우습게 보는 거죠. 얼마나 1년 동안 공부했는데 이걸 모르면 이런 걸 틀린가 싶어요.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세 가지가 있다. 몇 수십 번한데 자 문화관리적이 나왔어. 그래도 틀린단 말이에요. 얼마나 공부를 안 하면 그런가 싶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들은 핑계를 대요. 떨어지면 어떻게 핑계 대냐. 와 진짜 공법 어렵다. 공법 없더라. 그중에 제일 어려운 거 한 문제 딱 들으면서 진짜 어렵다 이렇게. 그거 틀려라 문제인데 전국에 있는 모든 수는 그 문제는 꼭 틀려줘라 이런 문제를 내거든. 축제원들이 그거 하나 들으면 이걸 같이 이렇게 어렵게 나왔다고. 통째로 다 어렵게 나왔다. 공부도 안 하는 사람은 이제 핑계거리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핑계를 댑니다. 쉬운 것이 70%. 쉬운 문제가. 그래 70% 나와요. 70%. 하급이 30%, 중급이 40%에서 쉬운 게 70% 나와요. 그것만 맞추면 70 먹으세요. 그 말이 70. 그래서 합격 안 돼요. 문제 안 됩니까? 그것만 먹고 점수화 시키세요. 그 말이에요. 그것만 맞춰도 합격할 수 있거든. 이제 상급은 30% 추진되는데 최상급이 바로 네 문제 나와요. 네 문제. 그건 손대지 못해. 그냥 찍어라 그런 문제 나와요. 네 문제. 그리고 나머지는 좀 공부하면 좀 풀 수 있는 문제. 그것들은 우리가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중급하고 하급만 맞추면 돼요. 그래도 합격하는 지장 없거든. 이런 게 아주 쉽게 나오거든. 이제 금방 그 읽고 있는 거 다 시험에 나왔어. 관리적 그런 적이 지난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고. 아까 그 다음에 이제 이 관리적 세 가지를 세분다. 보전, 생산, 계획을 세분다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 관리적 세 가지를 묶어가지고 세 가지를 묶어서 4층 이하 건축 가능이 있어요. 그래 관리적도 법적으로 몇 층에만 건축이 가능한가? 4층 이하. 그래 여러분이 계획관리에 있는 땅을 중개해주면서 야 여기 또 5층짜리 건축할 수 있다. 그럼 맞겠어? 틀겠어? 틀려요. 몇 층에 받고 보여진다? 4층 이하 이렇게. 그런 능력을 좀 배양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께서는 이건 이제 야 이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 중 보존관리적은 무슨 적하고 관련이 있다고요? 거기 봐봐. 자연환경 보존적. 생산관리적 무슨 적과 관련이 있다고요? 농림적. 계획관리적 무슨 적과 관련이 있다고요? 도시적. 그래서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그 말 나오고 이 생산관리적은 농림적으로 정하여 관리가 곤란적이 나오고 자연환경 보존관리적은 자연환경 보존으로 정하여 관리가 곤란적이 있다 정한다 이 말. 그걸 짝지어서 알아주면 돼요. 있어 없어요? 있을까요? 그걸 다 포인트 딱 잡아요. 계획관리적은 도시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그거 도시적이다. 그 다음에 생산관리적은 농림적으로 정하여 관리가 곤란적 그다. 보존관리적은 자연환경 보존으로 정하여 관리가 곤란적이다 정한다. 그 말을 딱딱 짝지어서 알아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도 모셔서 가로 3번 4번 나와있죠. 농림적. 이 농림적은 자 아까 용도적은 서로 중복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기 봐봐. 농림적은 도시역에 속하는 지역에다 정한다. 속하지 아니한 지역에다 정한다. 그게 중요해. 그래 농림적은 도시역에 속하는 검토되겠어요. 속하지 아니하는 어디다 정하느냐.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적하고 산재합상 보전산재에다 정한다. 이렇게 딱 체크해.
뭐 하려고 하느냐? 농업과 임업을 농립을 하거든. 농립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 정한다. 거기 보면 개발한 말 한마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농림적은 보존하자는 땅이구나 이렇게. 이 농림적 할 때 이 용어를 만듦에 있어서 이 농지할 때 농이 그리고 임지할 때 임 농지는 아시고 임지는 산 숲이 있는 땅을 산이라 하죠. 그래서 과거에 산을 표시할 때 임지 그랬어 임지. 이 용어를 만들 때는 이 용어를 만들 때는 임지라는 말을 써서 산을. 근데 이 용어를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 법을 개정해서 임지란 말 안 쓰고 지금 산지라고 용어를 써요. 뭐라고 한다고요? 산을 이제 산지라고 그래. 지금 용어를 임지란 말 안 써 공법에서. 알겠죠? 지금 뭐라 한다? 산지. 그래 농림적은 지정할 때 농지 아니면 임지인 산지 따 정하지 않겠습니까? 느낌에서 그랬죠? 그때 산하고 논에 따 정할 농밭에 따 정할 때 보존을 하자 정한다. 개발하려고 정한다고요. 보존이 개발 아니고 주목지 그렇단 말이에요. 이때 농지에 대하여 적는 특별법이 있어. 농지법. 임지를 아까 산지라고 했죠. 산에 대해서 적는 산지관리법이 있어요. 그래 이 전국에 있는 농지를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는 농지법에 의하면 전국에 농지가 있다. 이 농지 중에 바로 정부에서 돈 들여가지고 어마어마한 돈 투하해서 예쁘게 바둑판처럼 만들어 놓고 있는 농지가 있다. 농지가 있다. 계단식으로 된 농지가 있다. 자, 잘생긴 농지, 못생긴 농지가 있다. 이래야 할 때 이걸 보존해서 우리 후대한테 물려줘야 되겠죠. 그랬을 때는 이거 보존해. 이 농지법에 하면 농지 중에서 이렇게 보존할 농지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사가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이걸 지정하면 끝나버려. 농업진흥지이다. 이렇게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된 이곳에 따라 정합니다.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농지는 농림을 정하지 않아. 그래서 농림적은 아주 보존성이 센 땅들이다. 이렇게 감각을 딱 잡고 있어야 돼. 개발 함부로 못한 땅들이 많다. 여기다 정하거든. 그 다음에 이제 전국에 있는 산지 중에서도 산이 있다. 산이 있는데 산 중에서도 정말 좋은 산들이 이런 산들은 보존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산림청장이 산지관리법에 따라 이거 보존해 라고 지정하시면 끝나버려. 그게 보존산지, 보존산지. 전국 산지 중 보존산지로 정고시된 산지, 애우산지 그런 것을 준보존산지라고 그래. 그래 전국엔 산지는 둘 중 하나다 이렇게 이해되어 있어요. 보존산지 아니면 뭐다고요? 준보존산지. 이 두 가지 산지 중 뭐가 법적으로 개발이 쉬울까요? 준보존산지. 그러면 농림적은 이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하고 산지관리법상 보존산지에 따라 정할까 준보존산지에 정할까? 보존산지. 그게 나와있죠. 그래서 자 그걸 체크하세요. 준보존산지하면 틀리고 보존산지에 따라 정한다. 그래 농업과 임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 정한다 이렇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환경 보존적. 자연환경 보존적 지정 목적 보면 보존 체크, 보호 육성 체크. 오케이? 보호 육성. 그래 보존과 보호 육성이 나오죠. 이때 6가지를 여러분 세세하게 쪼개서도 알아주세요. 뭘 보존하려고 정하냐? 자연환경 보존, 수자원, 수자원에 따라 체크, 댐도 보존하죠. 우리 상수물을 공부하잖아요. 수돗. 그 다음에 해안 보존, 바닷가 오염도 안 됐죠. 그 다음에 그 생태계 보존. 생태계 품 같은 창고를 늪지대라고 그래. 늪대는 개발 못하고 보존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자연 보존으로 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교문화재 이런 거 있잖아요. 사찰 같은 거. 문화재 보존차 바로 자연환경 보존으로 정합니다. 그 다음에 상수원 보존. 그 다음에 수산자원을 바로 수산물을 생각하면 되는데 바다에 생각하는 거예요. 수산자원은 보호육성이라는 말 써요. 수산자원 보호육성차 지정을 해 나가게 되는 지역이 자연환경 보존이다. 이건 3번 나왔으니까 꼭 알아주셔야 돼요. 이 지정 목적을 약자로 이렇게도 해봐요. 자수의 생문수
상 줄게. 이렇게 자수의 생문수, 자수의 간첩이 생문수인데 자수라 건의하고 상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자로 자수의 생문수 상 해놓고 이런 말이 보였다. 그러면 이것은 녹적으로 정한다. 자연환경 보호적으로 정한다. 자연환경 보존적으로 정한 땅이다. 이렇게 봐주시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보시면 한참으로 가서 56회 봐봐요. 56회 보면 이와 같이 용도적이 지정되는 이유는 각각 지역별로 건축물로 건축 제한 그리고 그 용적률 금필 달리 적용해서 제한인데 56페이지 용도지역별 건축 제한 해가지고 가로안에 보면 법 76조 그때 법은 법률을 말해 법률 국토개법률을 말하고요. 그리고 영은 대통령령을 말해요. 대통령령. 영은 대통령령 시행령 이렇게 이해하셔요. 그래 이 표는 우리 국토개법률 시행령 71조의 표의 내용입니다. 그래 이 표를 보면 여러분은 이 표에 의해서 실무적으로 일 처리를 해줄 때 어떤 중개어른이 땅을 사려는 중개어른이 이 제1종 전용 주거있는 땅을 여러분한테 중개받아가지고 살려한다. 그때 그분이 이 땅 구입해가지고 법적으로 어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이 표를 보여드리면서 이런 것만 건축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이해돼요? 이건 실무적으로 중요해. 실무적으로. 이 표를 또 이해하면서 설명할 줄 아셨는데 거기 보면 두 가지 경우수가 있죠. 제1종 전용 주거적인 땅이 있다. 이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에 있다 법적으로 이렇게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뭐냐 그러면 거기 왼쪽 칸이 있고 오른쪽 칸이 있죠. 왼쪽 칸은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렇게 돼 있고 오른쪽 칸은 도시 군계시로 제한함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렇게 돼 있는데 조례에다 체크해봐. 동그라미. 조례는 어디서 만들까요? 지방에서 만들죠. 그리고 앞에는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렇게 돼 있는데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앞에다 이렇게 써놔요. 영 이렇게 써놔요. 영. 영은 대통령령을 약조로 대통령령 시행령을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왼쪽 칸에 있는 것은 영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고 오른쪽 칸에는 조례가 정함에 따라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걸 이해할 줄 아셔야 되는데 그래 왼쪽 칸에 있는 것은 대통령령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제1종 전용 주거적인 토지라면 왼쪽에 있는 것은 그 땅이 서울에 있던 대전에 있던 부산에 있던 강주에 있던 진도에 있던 거제에 있던 제1종 전용 주거적인 땅이라면 왼쪽 칸은 다 건축할 수 있어. 왜? 영의 효력은 전 국토에 똑같이 미치거든. 근데 이제 오른쪽 칸에 있는 거. 오른쪽 칸은 제1종 전용 주거에 있는 땅이 서울특별시에 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의회에서 만든 조례에서 건축이 돼야 돼. 그러면 건축할 수 있고 건축이란 말 없으면 건축 못하는 거예요. 왼쪽 칸은. 이해된가요? 그래. 그때 조례에서 허용을 하게 된다 그래도 이 범주에서만 허용할 수 있고 허용하더라도 이렇게만 허용하고 이거 안 해도 돼요. 그래 조례를 보면 돼. 조례에서 허용하고 있으면 건축할 수 있고 조례에서 허용하지 않으면 건축 못하는 것이 왼쪽 칸이에요. 왼쪽 칸. 그래 그 땅이 대종강시에 있다면 대종강시 의회에서 만든 조례에서는 이걸 건축해도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면 건축할 수 있고 건축이란 말 없으면 건축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해돼요? 해석할 줄 알겠죠? 다음에는 이제 참고로 보시면 되고 57페이지 3번 봐봐요. 제가 축하하면 빠른 속도 그것만 딱딱 하고 넘어갑니다. 제1종 전용 제1종 일반 주거장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박스 안에 들어가니까 몇 층에만 건축해라? 4층이야. 넘어가 보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면 자 59페이지 통과하고 60페이지 통과하고 61페이지 보면 6번 준주거지가 나오죠. 찾았나요? 준주거지역은 건축할 수 없는 걸 규정하고 있어요. 없는 데다 체크해봐. 없는. 있느냐 없느냐. 없는. 그래서 박스 안에 있는 것은 절대 건축 못한다. 이것 빼고 건축이라 그 말이에요. 준주거지는 그래요. 넘어가 보세요. 또 여기 상업적 봐봐. 아까 이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지역 계획까지 이런 걸 공부했는데 이 상업적은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상업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네 가지 모두 다 여기는 없는 걸 규정하고 있어요. 야, 이건 못 져. 이렇게. 건축할 수 없는 거. 그리고 상업적 근거에 있는 준주거적하고 상업적 근거에 증되는 준공업적, 준자가 들어간 지역도 없는, 계획가역도 없는, 이렇게 나머지는 다 있는 걸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좀 참고로 봐두셔요. 상업적 네 가지는 다 7번 없는, 8번 없는, 넘어와서 9번도 없는, 10번도 없는. 넘어가봐요. 없는 했다면 딱 체크. 그 다음에 67페이지 13번도 준공업적 없는. 넘어가시고 68페이지 14번 보존 녹지는 4층이야. 15번 생산 녹지도 4층. 아까 다 했던 거 체크.
그 다음에 70페이지 16번 자연녹지도 4층이야. 71페이지 보호정관리도 4층이야. 그 말만 딱딱. 그 다음에 18번 생산리도 4층이야. 73페이지 19번 계획관리죠. 계획관리는 봅시다. 거기는 없는이 나오죠. 없는. 계획관리 안에서는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없는. 박스 안에 들어볼까? 가.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네요. 거기다 체크.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체크했나요? 그래, 그럼 봤어요. 여기가 지금 계획관리 땅이에요. 계획관리 있는 땅을 여러분이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되어서 중개를 해주는데 그 땅을 매수하려는 매수인이 땅을 살려고 할 때 물어봅니다. 이 땅 사가지고 바로 내가 원하는 건축물 4층짜리가 있는데 4층짜리는 건축할 수 있나요? 층수는 일단 4층짜리 질 수 있나요? 물어봐요. 그러면 예요, 노예요. 건축할 수 있을까 없을까? 4층짜리. 있죠? 있죠. 초과란 말 뜻 알죠? 5층, 6층 안 된다. 그러나 4층까지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자,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농림지역 통과하고 저기 76페이지 21번 자연환경 보존자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있죠? 찾았나요? 거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빼버리고 왼쪽에 0에서 정하고 있는 거 두 가지 봅시다. 그건 출제된 바 있는데 자 여기 이 자연환경 보존적은 가서 보면 경치가 좋을까 썩 안 좋을까? 자연환경 보존적에 있는 땅들은 경치가 좋을까 안 좋을까? 개발의 손때가 거의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 경치는 아름다울 거예요. 그렇죠? 하천이 쫙 예쁘게 흐른다든가 나무들이 잘 자라고 있다든가 어마어마 경치가 좋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 여건만 주어진다면 조용히 혼자 살고 싶다 그러면 땅 사가지고 주택 하나 지어서 조용히 살 수 있잖아요. 책이나 있고 그냥 그리고 다 이렇게 여가 생활을 하면서 노후 생활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도시민인데 도시에다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고 가서 예쁘게 전원주택까지 하나 주택 져가지고 살아야겠다. 이건 착각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안 되는 거 안 돼. 여기는 안 돼. 그래 여기다 어떤 사람은 단독주택 지겠다 그러면 여기가 군집이면 군수한테 건축가 신청할 때 건수가 허가 내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다 땅 사가지고 단독주택을 예쁘게 져서 좀 살고 싶다. 근데 이 사람은 딱 허가 내줘버려 건축가가. 근데 의뢰한 사람은 또 단독주택 예쁘게 져서 살라고 건축가 신청했더니 이 사람 안 내줘버려? 내줘버려?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알겠나요? 이제 속도 모르는 사람들 왜 나는 안 내줘? 이 사람만 내주니까 달라들 거 아니에요. 또 법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 응? 그럼 중개사가 돼가지고 이제 해결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물어보면 여기 있는 땅에 따른 농업인의 지위라든가 어업인의 지위가 있어야 주택 질수로 허가 내줍니다. 그래야 돼. 이해돼요? 그걸 농어가 단독택이라고 그래. 농어가 단독택. 그래 농민과 어민의 지위가 없으면 단독택 지겠다면 허가 안 내주는 거야. 이렇게. 이해돼요? 저 써졌어요. 농어가 단독택 체크. 주택 중에서 무슨 주택이 된다고요? 농어가 단독택해야 돼요. 그럴 때만 허가 내주는 거예요. 농민과 어민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 비록 보존하겠다 해서 지정한 자연환경 보존지이지만 우리 국민 중에는 여기서 토박이처럼 살아온 주민들이 있어요. 원주민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또 농사 지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어촌은 어민들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의식주가 있죠. 의식주. 그래 주택이 필요하니까 주택은 비록 보존세에 센 땅이지만 허용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농가주택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주택을 살고 있는 이분들 만나서 주택 살게 될 때 아이 나올까 안 나올까? 아이. 오, 그래 아이 나오죠. 아이가 나오면 얘가 크면 학교 가고 싶어 할까? 집에서 계속 누워 있으려고 할까? 이 애도 자기의 인생이 있기 때문에 7살부터 이제 학교 가려는 욕망이 생긴단 말이에요. 엄마 나 초등학교 보내줘. 아빠 보내줘. 그러면 아빠 엄마에게도 또 이 애 귀찮다고 학교 안 보낼까 봐서 법에서 야 취약시켜라 라고 의무를 가고 있어요. 취약시킬 의무가 있어 학부모에게. 알겠나요? 네. 이 아이가 정말 지금 인생을 걸고 학교 가고 싶은데 안 보내버린다? 속 터져버리죠. 근데 학교가요. 이 애는 7살인데 너 엄마 아빠가 너 학교 대다 주기 힘드니까 너 승용차인데 사줄 테니까 너 갔다 와라. 할 수 있어요? 7살한테? 오토바이 하나 사줄 테니까 너 뿅뿅 달려갔다 와라. 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자전거 이렇게
사줄 테니 갔다 와라. 할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이 친구에게는 학교 가까이 있어야 된다 해서 초등학교는 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중에. 중학교는 안 돼. 중학생. 이 아들이 중학교 쪽 되면은요. 중학교 가야 되잖아요. 그럼 자전거 한 대 사주면 날라갔다 와버려요. 고등학생 오토바이 사주면 날라갔다 와버리네. 대학생 승용차 사주면 날라갔다 와버려요. 그래서 대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절대 안 된다. 중요해요. 무엇은 된다? 초등학교.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시험. 우리 공부에서 초등학교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초등학교는. 알겠나요? 각인시켜 놓으세요. 무엇은 중요하다고요? 초등학교는 중요하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래서 자연환경 보호전적에는 무엇은 건축이 가느냐? 초등학교 된다. 농어가 단독 된다. 조례가 정한 것은 지자체마다 다 다른가 내버려 두고 두 가지는 꼭 하셔야 된다. 시험권으로서.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알아주십시오. 자, 그래 시험에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면은 국토계획법령상 자연환경 보호전제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옳은 것. 단 도시군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제해가지고 출제했어요. 1. 어찌고 저찌고 2. 어찌고 저찌고 3. 어찌고 저찌고 4. 어찌고 저찌고 5. 초등학교 이렇게 나왔어요. 몇 번일까요? 초등학교 답이었죠. 이렇게 너무 쉽게 나오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7페이지가 나오는데 77페이지는 건폐가 나오죠. 이 파트는 좀 쉬었다 하죠.